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상식 중 부동산 중도금 입금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계약 취소 또는 파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과는 다르게 임대차 계약에서는 중도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중도금 약정은 대부분 매매 계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쪽에서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다른 한쪽에서 2배로 상환한다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약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 중 절반을 돌려주기로 한다. 어느 한쪽이 일주일 이내에 파기 의사를 밝힐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매수인의 잔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매도인의 임차인 명도가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금 몰수에 대한 약정을 달리 협의하여 다양한 특약을 첨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임대차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파기하면 2배로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입금된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한쪽이 페널티를 감수한다 해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주변에 갑자기 개발호재가 발표됐을 때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주변 지하철 청사 발표가 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갑자기 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죠. 아파트 가격 상승값이 계약금보다 높다면 배액을 주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한다는 통지와 함께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의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합니다. 만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알려줬던 은행계좌까지 없애면서 잔금 수령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잔금 공탁과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도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기한 전에 중도금을 미리 입금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계약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약정할 수 있지만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고가의 부동산 계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중도금이 있는 상태에서 1차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중도금이 여러 차례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1차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 지급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차 중도금이 들어갔다면 매수인은 약속대로 중도금 지급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매도인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말이죠.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호재가 발표됩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 하는데요. 다급해진 매수인이 아직 중도금 날짜가 안 되었는데도 미리 중도금을 입금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주장하죠. 내가 중도금을 입금했으니 매도인은 이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할 때 어떤 기한을 정한다면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당사자들은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더 이득되는 어떤 행위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원래의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민법상 계약의 당사자는 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은 본인이 가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중도금을 미리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의 이익은 매도인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면 매도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매수인은 기한 전에 중도금을 미리 입금할 수 있지만 매도인은 이를 수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중도금 기한이 오기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힌 후 계약금의 배액과 매수인이 미리 입금한 중도금을 반환하며 해당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파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2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파기가 가능하죠. 당사자의 합의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이유라면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단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만으로 합의가 되지 않겠죠. 파기를 원하는 쪽에서 상대방 측에 어떤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뭔가 이득을 주면서 설득해야 합니다. 계약 시의 약정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미리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도금의 입금에도 불구하고 잔금 전까지 당사자 일방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금은 포기 또는 배액 상환하고 중도금은 반환키로 한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 계약 파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금 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이런 식의 약정을 미리 할 수도 있으며 이런 약정은 유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도금 입금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은 후스파파님의 부동산 상식사전을 참고하여 작성된 점을 안내해드립니다.